나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조계종 도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계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천 해인사 알죠? 하천 해인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냐? 가야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이냐?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어.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사찰이에요. 가야산 부지들이 해인사 소속이고, 해인사에서는 뭘 보관하고 있느냐? 팔만대정경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좀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뭐냐면, 국립공원 통행세를 왜 지금 해인사가 징수하지? 해인사 구경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야산 통과하려고, 국립공원을 통과하려고 한 건데, 아니면 뭐 가야산 등산을 하려고 했다던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통행세를 걷느냐는 거야. 국립공원에다가 알박기 해놓은 다음에 뭐 봉이 김선달 마냥 돈 걷는 거 아니냐, 등산객들 삥 뜯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말을 하겠으면, 이거는 뭐 어딩이 좆 같아서 그렇지 말 자체는 할 만한 말이에요. 문제의식 자체는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말만 보면 조계종이 국립공원 내부에다가 해인사 지어놓고 알박기 해놓은 것처럼 보여. 마치 등산객들한테 삥을 뜯기 위해서 장사꾼처럼 자리요, 개미굴 자리 맡아놨는데 여기 좀비버섯 잘 나옴 이러면서 이제 여기 자리 팜팜팜 이런 느낌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 해인사가 원래 먼저 있었어. 그리고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사유지로 갖고 있었어. 언제부터? 한국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걸 언제 뺏겼냐? 박정희 때 뺏겼습니다. 박정희 때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지를 뺏었어요. 그래서 해인사도 국립공원의 사유지를 빼앗겼는데, 여긴 절이라서 어느 정도 특수성을 인정받은 거야. 원래는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지를 빼앗았다. 근데 해인사가 자기 가야산 땅 팔아서 장사할 것도 아니고 국립공원 지정된 거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없는 게 아니냐면, 국립공원이면 증축 같은 게 안 됩니다. 해인사에서 건물 하나를 더 세우고 싶다. 그래도 안 돼. 그냥 모든 게 안 돼. 그냥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다 안 돼. 그냥 뺏긴 거야. 그냥 해인사가 화장실을 좀 더 지어볼까? 이것도 안 돼. 그냥 불가능해. 국립공원 내부에서. 근데 와중에 해인사가 문화재로 지정됐어. 문화재 관리 비용, 국립공원 관리 비용, 이거의 10%를 해인사에 청구해. 국가가 관리한 거에 비용의 10%를 해인사에 청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가 계속 국가에 삥 뜯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나름 억울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50% 올려가지고 15%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의 날강도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얼탱이가 없죠? 이것만 해도 이제 해인사에게 상당히 부담인데, 원래는 사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노무현 정권 때 없애버립니다. 해인사 구경 가는 사람을 관람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 근데 자꾸 나보고 관리비를 내래.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것이 바로 국립공원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씨가 이 맥락을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행세 비하를 지금 해버렸다. 자, 어떤 식으로 말했냐?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 안에 안 들어가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대동강이었나요? 원래 김선달의 것이 아니죠. 근데 김선달이 거기 자리 잡고 대동강 물을 파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 그런 설화잖아. 근데 이러면 조계종 입장에서는 해인사의 케이스는 전혀 달라. 원래 김선달이 대동강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걸 수원지라고 국가가 가져간 거야. 그런데 수원지 관리비라고 김선달아 이렇게 삥을 뜯어.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대동강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받게 했어. 그래서 대동강 건너는 배한테 통행세를 징수하는데, 야 이거 날강도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정치계에서 종교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이명박은 골수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반도 뭐 그래도 조계종 이런 데 찾아가고 그랬었단 말이야.
국가가 주라는데 안 준 잘못이지? 우리 호감 공산주의자 이창세님의 이 의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근데 이게 이것만으로 터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불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교 홀대론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게 불교 홀대론의 그 근거는 뭐 종교 편향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에 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축성식을 했다.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통령 개인 신앙이 가톨릭만 받들어서 이웃 종교를 무시하거나 홀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천주교를 부각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고 캐롤 활성화 캠페인 이런 것도 종교 편향 사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근데 안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 악감이 좀 있었는데 어째서 와타시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스? 승병 맛을 보고 싶은데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얘기까지 나왔냐면 소신공양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정청래 안 쫓아내면 탈당 안 시키면 우리 소신공양한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 가지고 안 된다. 탈당시켜라 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소신공양이 뭐냐? 이게 좀 잔인한데 이게 소신공양이에요. 이게 자기의 몸을 태워서 공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소신공양입니다. 티광득 스님이죠. 이분은 이제 남베트남의 독재자 그리고 불교를 탄압하는 독재자한테 이제 항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을 한 사례인데 불가에서는 원래 자살을 좋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신공양을 뭐 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소신공양의 의미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불국정토 우리 세계의 불가의 뭐 가르침이 더 잘 전파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의지의 표명이죠. 이 티광드 스님의 이 소신공양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몸을 불태우면서도 단 한 번도 자세를 일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통증을 느끼면 오그라들게 돼 있는데 저분은 자기 몸이 타고 있는데도 계속 가부좌를 틀고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그라들면 앞으로 쓰러질 거 아니야. 저 티광드 스님은 뒤로 쓰러졌습니다.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뒤로 이렇게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야. 뒤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자해를 하더니 뒤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프로파일러가 안 믿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해 같은 걸 하면 몸이 앞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불태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수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 이제 티콘드 스님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꼿꼿이 유지해가지고 몸을 편채로 그리고 죽을 때도 이렇게 뒤로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 표명을 했고 티광득 스님의 이런 투쟁이 실제로 빛을 발했는지 남베트남이 패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베트남의 독재자인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 발도 못 들이게 됐고 그와 반대로 이제 현재 베트남 북베트남에서는 이제 종교를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해주고 이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티광드 스님이 그거 이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유행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히피 문화가 쫙 펼쳐집니다. 우리는 폭력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히피 문화가 이때부터 쫙 펼쳐집니다. 티광드 스님이 이제 문화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안이 몸을 태울 만한 거였냐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것도 사안이 불가를 무시했다요. 남베트남의 독재자가 불교, 사실 불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를 무시했던 걸로 아는데 지 멋대로 독재하면서 뭐 우리 교단까지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가 존나 무서운 거구나. 그치,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떼거지로 있다고 말 못하겠어. 근데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의지를 표명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전부터 불교계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웬만한 일로 수 잘 안 틀리는데 수 틀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느낌이 강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신공양하겠다, 이 정도의 의견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정청래라는 아저씨가 무빙이 굉장한 아저씨예요. 온갖 문제발을 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지는 아저씨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 인생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과도 안 했는데 이재명 측근, 이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과하라고 압박을 줘서 사과를 하고, 근데 와중에 저거 사과한다고 저희가 조계종 찾아가서 사과드림 했는데 스님들이 노노 그날 안됨, 오지 마셈, 그날 못봄, 일정 있음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가 이악 물고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이것도 실례죠 사실. 야, 받을 사람이 씨발 안 된다는데 왜 사과를 하러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송영길이 같다고요? 현재도 이재명 측근들이 정청래의
탈당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악물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이 무빙이 오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 의원 중에 킹남 및 갓건 갓고 이거는 제일 많을걸? 막말을 엄청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저희 TV조선인데요. 조선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몰라서 물어요? 논란 중에 산수 논란이 있는 게 난 제일 웃겨요. 왜? 산수 논란이 뭐야? 그럼 6명의 반란군이 있었다는 얘긴데 안 찍은 범인 한 명은 누구냐 이런 거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국회의원들을 위한 산수라는 과목을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이제 진중권이 개 깠죠 정청래 보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이 말 진짜 호감고니처럼 한다. 전원책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개새끼라고 할 수 있으면 종북 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종북 세력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것에 대한 정청래의 평이 바로 대가리가 빈 새끼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떠주죠. 아니 말을 어떻게 이렇게 호감고니처럼 하지? 이 야붕이냐 국회의원이냐 대단합니다 진짜. 공갈친데 씨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트럼프 같기도 하네요. 드립력이 좀 있는데? 안 하는 게 약간 찰진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야 아들이 성범죄도 저질렀어? 아니 장제원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장제원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노엘은 그냥 허세 좀 부리고 사람 좀 두들겨 패고 뭐 좀 양반이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이 정도면? 뺑소리.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논란들이냐고 이거. 아 대단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아 이것도 이 유명한 발언이죠.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굉장한 발언이죠. 대통령 백신 1호 맞으라고 하니까 대통령 실험 대상이냐 발언하신 분. 그러면 이제 백신 1호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실험 대상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뭐 일반 국민은 실험 대상이 돼도 돼? 일반 국민은 뭔데? 일반 국민이 대통령보다 높은 거 아니야? 정치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원론적으로는 국민이 대통령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무슨 왕처럼 대하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이제 정청래 논란 및 갓건 갓고에서 19번째 논란을 이제 추가하셨는데 지금까지 무빙이 오져가지고 살아남으셨지만 이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란 수집기냐고. 아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의원의 문제의식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봉이 김선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해인사가 사유재산을 국립공원으로 국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계종이랑 국가랑 쇼부를 봐야 될 문제야. 근데 이걸 이제 국가가 해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물리면 국가에게 항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약간 조세 부담이 아래층으로 계속 향하듯이 이걸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물론 해인사도 우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다. 우리도 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돈 받는 거밖에는 답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정청래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부담 요거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 알박기 하고 봉이 김선달처럼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조계종 니네가 뭐 참지 그래 이런 식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조계종 니네가 국가에 항의를 하고 국가랑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니네가 국민들한테 삥 뜨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아마 조계종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조계종이 이번 그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초구 그 빅데이터